지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칠레의 아틀라스 망원경을 통해서 2032년 12월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1%가 넘는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1%는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나사와 ESA가 추적하는 소행성 중 가장 높은 충돌 확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외부와의 충돌이나 지구 내부의 문제로 지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한 이곳은 우리가 살아온 고향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자원 고갈 등 인간 활동이 초래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지구 환경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고들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때 인류가 거주할 새로운 고향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지구의 위성, 달입니다. 인류는 태고의 시대부터 달을 주목해 왔습니다. 고대 문명은 달을 신격화하기도 했고 현대의 우주 탐사에서도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를 처음 착륙시키면서 더 이상 꿈의 장소가 아닌 실제 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은 인류의 첫 번째 고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로 우리의 첫 번째 탐험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의 환경은 극단적이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산소를 제공하고 우주 방사선과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과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온 차이도 달의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의 표면은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120도까지 올라가고 반대로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온 차이는 인간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식물, 동물, 광물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달에는 그런 자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달의 극지방에 얼음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얼음은 단순히 물로서뿐만 아니라 산소와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달에서의 자원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자원은 헬륨3입니다. 헬륨3는 핵융합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핵융합을 상용화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달에서 채굴한다면 청정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달에 가서 살 수는 없겠죠? 달에서 인간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주 방사선입니다. 대기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달은 우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두꺼운 방어벽이나 굴을 이용한 거주지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형 행성으로 많은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서 인류의 미래 거주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달과 비교할 때 화성은 지구와의 유사성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성은 기후, 지형, 자원면에서 지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봇 탐사선이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형제 행성이라 불릴 만큼
여러 면에서 지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루의 길이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9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계절이 존재하고 극지방의 얼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로서 매우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화성 또한 살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성의 대기는 거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의 기온은 매우 낮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로 겨울철에는 영하 12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차가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화성에서의 거주를 위해서는 달과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과 산소 공급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약 100분의 1로 매우 낮습니다. 인간이 무기압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환경과 압력 조절이 가능한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달리 대기와 자기장이 거의 없어 우주 방사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건축 자재나 지하 거주지 설계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화성의 자원은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입니다. 화성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극지방의 얼음 외에도 화성 표면에는 습기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지하수의 존재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물이 존재한다면 이는 인간이 화성에서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식수뿐만 아니라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토양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화성의 토양에는 질소, 산소, 인 등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원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농업이 가능하다면 화성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성에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산소를 얻는 기술이나 에너지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 탐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2021년 화성에 착륙해 샘플 수집과 생명체 흔적 탐사를 하고 있죠. 또한 중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도 화성 탐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 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화성에서의 지속 가능한 거주는 실현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현 시점에는 우리는 달과 화성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두 천체는 각기 다른 특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인류의 미래 거주지로서 중요한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가까운 거리와 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환경과 대기 부족 문제는 큰 장애물이죠. 반면 화성은 지구와 유사한 점이 많고 자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극단적인 기온과 낮은 대기압, 방사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두 장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우주 탐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